기술. 네, 안녕하세요. 24년 1월 10일 낫기 독서 모임 핵심 문장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윤희 선생님. 네, 시작의 기술 게리 비숍에 대한 책인데요. 그것은 당신이 불확실성을 거부하고 회피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당신은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을 알고 또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당신은 우리가 모두 태어난 환상의 나라에 사로잡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좋은 소식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사고를 전환하라.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이게 여러분의 자기 단언이다.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나의 질문. 나는 불확실한 상황을 즐기고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쩌면 확실하다고 믿는 나의 믿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불확실한 상황을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류호청 선생님. 네. 아하 스트레스 마이클 조지 페이지 144에서 150. 가장 위대한 힘은 침묵의 힘이다. 그리고 본연의 자아는 고요이다. 침묵하라. 당신이 마음속의 도서관에서 삶이라는 책장에 쌓여 있는 지혜를 검색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 침묵에 귀를 기울여라. 그 고요함에 젖어 들어보라.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내면의 잡음에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주라. 정숙한 마음가짐을 통해 본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말수 줄이기, 부드럽게 말하기, 천천히 말하기를 실천해 가면 자신과 나누는 대화의 성격도 변해간다. 질문, 침묵의 향기란 우리의 생각과 생각 사이에 그리고 우리 생각의 이면에 침묵이 있다. 침묵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라. 당신한테서 풍기는 향기가 차분한 침묵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다른 이들도 그것을 느끼고 영향을 받아 변화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애시더님 배은무 선생님 좀 읽을 수 있나요? 네. 잠시만. 비즈니스를 좌우하는 진심의 기술, 김정희 페이지 269. 사람의 삶의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부 환경이나 상황 등 그들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자체다. 당신이 옳다의 저자 정혜신의 말이다.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맞추며 내 이야기를 듣고 또 듣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체근하지 않고 먹먹하게 기다려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살 수 있다고 한다. 누군가의 존재 자체가 주는 그 무한한 영향력, 그 관계의 깊고도 심오한 아름다움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 문득 보고 싶은 얼굴이 하나 있다. 질문, 나에게 한 사람이란? 나에게 한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이다. 사람은 변하고 움직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존재이시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대상을 옮겨보았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육 선생님도 오늘 발표가 안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류호청 선생님 가능하실까요? 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페이지 172 경청의 힘. 남북전쟁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 링컨은 오랜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워싱턴으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링컨은 멀리서 온 친구를 두고 몇 시간 동안 혼자 이야기를 했다. 자신의 부담을 들어줄 친근하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질문,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 경청과 관련된 사례가 있는가? 답변, 한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그곳의 직원분이 나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 자신이 할 말만 한 적이 있다. 그분의 업무가 급해서 그런 행동을 하였겠지만 나로서는 무시당한 기분을 받는 느낌이었다. 단순해 보이는 경청의 힘은 상대방의 존재를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었다. 이상입니다. 네. 세월이 젊음이가 아닌데, 세월이 젊음에게 구몬형 페이지 82에 100. 사람이라는 거울과 시대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라.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비추어 단점을 고치고 자신만의 강점을 더욱 강화한다.
감정과 시간을 아껴 좋은 사람과 관계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시대라는 거울을 스스로 비추어 지나간 시대의 보물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 새로운 시대의 인재의 덕목은 디자인 능력과 느끼는 시대의 인재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다. 스토리가 우리의 삶과 자산으로 자신 삶의 작가가 훌륭한 인재이다. 질문, 사람들과 좋은 어울림을 위한 지혜는 무엇인가요? 1.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배울 점을 찾는다. 2. 어울림 속에서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나다움을 유지한다. 3. 불편한 관계는 피할 수 없다면 거리를 두고 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입니다. 김민영 선생님. 네, 몰입입니다. 황농문 479쪽이고요. 공허함과 부질없음은 주로 마음의 중심이 그 일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을 때 생긴다. 내 능력의 전부를 발휘하지 않고 극히 일부만 사용하면서 적당히 살다 보면 인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기 쉽다. 즉, 바쁘게 보내며 열심히 하긴 했지만 혼신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질문, 공허함과 부질없음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려면 나름 시간 관리 잘하고 내가 하고픈 일을 하고 바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도 매년 새해가 오면 허전함이 드는 이유를 난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했다. 사는 게 다 부질없는 게지라는 명제 속에 포함시켜 두루뭉실하게 무신경하게 넘겼다. 결국 내가 혼신을 다하지 못한 적당히 사는 삶이었구나. 나는 그동안에 깨우치지 못한 답을 이곳에서 얻은 것 같다. 그러나 혼신을 다하는 삶은 정말 후회와 허전함이 없을까요? 라는 의문이 든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질문 좋네요. 나중에 우리 나눠봐요.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 26쪽. 김대중 대통령 역시 생각을 중시했다. 먼저 무슨 일을 할 때 3번 생각한다는 것이다. 첫째, 이 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둘째, 나쁜 점은 무엇인가? 셋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질문. 내가 책을 쓰는 것에 대해 3가지 위의 질문에 답해보자. 1. 이 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나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크다. 곧 브랜딩이며 확산의 첫 출발이다. 자녀에게 큰 교훈이 된다. No regrets moves.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회가 없는 선택. 2. 나쁜 점은 무엇인가? 없다. 3.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날 쌓아온 시간과 삶이 허무하다. 불확실성 시대에서 나를 쓴다는 의미는 희미한 미래를 계속 그려나가면 명확히 보여지는 그림과 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김현주 선생님. 오늘 안 되시나요, 마이크가? 그러면 우리 김미영 선생님. 네, 제가 아니요. 읽겠습니다. 저 소리는 네. 되네요. 네. 네. 목소리 바꿨습니다. 지금 그 화면이 지금 상태가 너무 이상해서. 예, 하겠습니다. 최고의 글쓰기 연습법 베껴쓰기 송숙희 38에서 48페이지. 베껴쓰기란 쓰기에 이르는 읽기 길. 베껴쓰기라는 말 때문에 쓰기 훈련으로 오인하는 이들이 덜어 있다. 쓰기가 아니라 읽기다. 한 줄씩, 한 단락씩 문장을 베껴 쓰다 보면 눈으로 읽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확연하게 보인다. 문장 속에 들어있는지도 몰랐던 부호 하나, 조사 하나가 존재감을 발휘하며 내용에 의미를 더한다. 질문. 책에서 좋아하면 담는 법, 담고 싶으면 베껴 쓰라고 했다. 담고 싶을 만큼 좋아하는 작가나 책이 있는가? 미치게 담고 싶을 만큼 좋아하는 작가는 아직까지 없었던 듯하다. 그래도 좋아하는 작가라면 파울로 코엘리오, 특히 연금술사처럼 삶의 비밀이 담겨있는 신비로운 책을 쓰고 싶다. 이상입니다. 네. 근데 확실히 필사를 하면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닮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남들이 약간 어떤 사람의 문체인데라고 이렇게 알아보는 정도로 가까이 가면 네, 그 사람이 정말 찐팬이죠. 네. 한번 좋아하는 작가를 들이파는 것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현미님, 수녀님. 마음챙김 샤우나 사피로 지음 59페이지. 변화에는 이만큼 헌신적 수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기 판단을 안 해야 한다. 아기가 기는 단계를 지나 걷고 뛸 수 있게 된 것도 넘어졌을 때 자기 판단을 안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 뇌는 기회를 주면 알아서 나아가도록 만들어졌다. 게다가 어떤 행동을 상상하기만 해도 정신을 단련할 수 있다. 질문. 신경 가속성, 즉 뇌는 끊임없이 변한다고 한다. 뇌를 잘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인가요? 나는 기억을 잘 못한다. 한 번씩 바보 같다는 자기 판단을 한다. 2년 전부터 뇌를 단련시키기 위해 운동과 독서, 건가류,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다. 좀 나아졌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제 여기에 상상하기와 명상을 해볼 생각이다.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 좋아질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너무 솔직하시네요. 우리 정희원 선생님도 오늘 마이크 안 되시죠? 네, 아까 안 되신다고 채팅창에 네,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우리 김명 선생님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코어 마인드 진화형 124에서 132쪽입니다.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인간은 어느 정도 건강한 자기애를 갖고 태어난다. 성장 과정에서 상처 입은 자존감은 일단 느끼고 표현하고 용기를 내어 떠나보내야 한다. 감옥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적어도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감옥이 되어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관계에 해가 되도록 놔두지는 말아야 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받은 고통과 상처를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홀로코스트 유대인 생존자이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심리학자 에드트 에바 에그 박사는 상처를 놓아보내고 자유로워지라고 얘기한다. 에게 박사의 책, 마음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당신은 과거를 바꿀 수 없고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다라고 말한다. 질문입니다. 내가 용기 내어 떠나보는 상처는 무엇인가? 내가 할 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줘야 하는 마땅한 일을 못 해주고 많은 시간이 흘러 미안하다는 말도 상처 때문에 힘들었겠다는 말도 전하지 못한 일들, 나 때문에 받은 타인의 상처를 외면하고 그 일들은 내 일보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많은 일들입니다. 아, 정말 듣고 있는데 힐링이 되네요. 정혜원 선생님이 글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나누고 싶은데 아까 김미영 선생님 말씀하신 연말과 연시가 되면 의문이 든다라는 어디 있죠? 네. 한 번씩 나눠주시겠어요? 한 번? 정말 헌신을 다하면 후회가 없을까? 어떠신가요? 그러나 헌신을 다하는 삶은 정말 후회와 허전함이 없을까요? 의문이 든다. 저거는 왜 그랬냐면, 어, 후회와 허전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진 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신을 다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 욕망이 없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닐까. 그렇다면 후회와 허전함은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도 남아있을 그런 생각이 제가 의문이 드는 거죠. 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아. 아, 저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네, 물론 뭐, 이게 몰입한다 해서 후회와 허전함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영성적으로 보면, 이게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강할 때, 그게 영향을 줄 때는 내가 몰입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교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내지 않겠는가. 그러면 불가능하겠지만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몰입할 수 있다면 네, 후회와 그 부분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역시 상담하시는 분이시라서. 다른 분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신을 다 하지 않으면 정말 그건 너무 당연히 후회를 할 것 같은데, 혼신을 다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나 후회는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모든 나중에 그 돌아보면서 그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그거에 혼신을 다하고 몰입함으로써 내가 못 보고 지나친 것들이 그때는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뭐 그게 아쉽거나 아니면 약간 허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했었던 시간이 더 기쁘고 크면 상쇄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현주님 말씀처럼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몰입을 해본 적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를 돌이켜보면, 후회하는 것보다는 되게 뿌듯함이 많았던 것 같고, 물론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면 다른 거를 빠뜨린 건 있었지만, 공허함이나 허전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거를 최대한 몰입해서 뿌듯함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혼신을 다했다, 안 했다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따를 수는 없지만 본인의 마음이 자기가 정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혼신을 다했다 할 때는 남들이 어쨌든 간에 마음에 뿌듯함이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는 이렇게 자격지심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혼신을 다하면 자신감도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 내일 좋을 것처럼 오늘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턴 선생님 멋있네요. 이상으로 우리 핵심 나눔을 마치겠습니다.